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핵심 특성과 그리고 제가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주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태화입니다. 고민 메일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인 분에게 말이죠. 사연을 읽다 보니까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게으른 완벽주의자 출신으로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계속해서 저를 관찰하고 인간의 심리와 마음을 공부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문 3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도 봤고요. 혹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주문과 답변 드렸던 내용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저 자신과 그리고 그 삶의 모습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무줄이 떠오르더라고요. 고무줄은 잡아당겨도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탄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심하게 잡아당기면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고무줄에 균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엔 끊어지죠. 이걸 탄성 한계라고 부릅니다. 마치 제 삶이 이 고무줄 같았습니다. 계속 잡아당기다 보니까 하루 종일 위태롭고 긴장감이 가득한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요. 아니 얘가 왜 이러지? 항상 성실했잖아. 사람들은 모르죠. 항상 성실, 노력, 완벽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잡아당긴 고무줄처럼 얼마나 제가 내면에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사람들은 겉을 볼 뿐입니다. 깊은 내면까지는 잘 몰라요. 게다가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쉽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말이죠. 그러니 더 모를 수밖에 없죠.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의 특성을 보면요. 사실 처음부터 게으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잘하려는 마음이 강해요. 그런데 이 잘하려는 마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잘하고 싶다가 잘해야만 돼. 잘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 체계로 확장됩니다. 이런 신념이 확장되는 와중에 특성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강합니다. 두려움, 불안, 긴장, 걱정이에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완벽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진 않을까? 이런 걱정과 불안한 두려움들이 가득합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을 때 움직여요. 그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서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안 하면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만만해서 내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어떤 작은 일이거나 이런 경우에들은 쉽게 움직입니다. 아니면 간혹 내가 너무너무 준비를 잘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결국 많은 일들을 미루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면 큰일 난다 싶을 때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때 엄청난 잠재력을 보일 만큼의 능력이 또 있긴 있어요. 하지만 잘 안 움직여서 문제죠. 이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처음에는 저 역시 잘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잘해야만 돼 라는 압박감이 되었고 그 압박감이 점점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되면서 두려움과 긴장, 불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완벽주의 삶에 지치면서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되었고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삶에 완전히 지쳐버리면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주문을 만들었어요. 그게 몰라, 괜찮아, 그냥 해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무언가를 하려는 그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처음에는 머릿속에 이런 잡념이 떠오릅니다. 수시로 말이죠. 누구는 이런 성과를 얻었네?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성적이 나쁘면 어떡하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점점 움츠러들어요. 그때 기지개를 한번 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몰라. 여기서 몰라를 쓰는 거죠. 수시로 떠오르는 그 잡념의 순환고리를 끊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도 여전히 의구심과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때론 몸과 마음이 피곤한데도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해요. 더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원치 않은 과정과 결과에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자를 만족시킨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때 크게 심호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세 번째예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충분히 나를 보살펴 주다 보면요. 이제 슬슬 뭔가 해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의심과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이놈의 완벽주의자 성향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잠복해 있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야. 잘해야 돼. 이거 잘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다 해내야 돼. 이거 못하면 어떡하려고. 지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때 말합니다. 그냥 해. 때론 이렇게도 말해요. 그냥 해. 때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냥 해, 그죠? 네. 이 3가지 주문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미소를 띠면서 그리고 기지개를 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그냥 해. 아니면 에이, 몰라, 괜찮아, 그냥 해. 제가 왜 굳이 이런 주문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완벽주의자들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건 주변 사람이기에 앞서서 나 자신인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타인과의 상호 관계에서 완벽주의자의 상황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두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스스로를 지책합니다. 자기 스스로 의구심을 갖고 긴장과 불안감을 만들어내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칭찬합니다. 기본적으로 잘 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성실하고 그리고 실제로 능력도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항상 내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럴 때 몰라, 괜찮아, 그냥 해. 이 세 가지 주문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목소리의 힘을 점점 낮춰줬거든요. 당장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바라보는 기준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할 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때 주문을 던지는 거죠. 아, 몰라, 괜찮아, 그냥 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은요, 내면이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마음껏 자신의 가능성, 잠재력을 펼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더 불안해하는 거죠. 조금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자신만의 주문이나 화관을 만들어 보세요. 내려놓는 걸 도와주는 그 주문과 화관을 말이죠. 제가 만든 주문이 모두에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꼭 제가 만든 이 표현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한 문장이어도 한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울리는 표현을 찾아서 스스로에게 되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이 신념과 태도가 되고 결국 삶으로 드러날 때까지 말이죠. 다만 이것조차 과제로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조차 완벽하게 잘하려는 그런 마음, 그걸 내려놓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